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자리 만들어줘서 만나게 돼서 진짜 너무 좋고 여러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사실 팀 활동도 엄청 오래 하셨고 사실 솔로 활동도 하셨고 저는 이제 또 솔로로서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뭐 제가 뭐 조금이나마 네.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이제 빅뱅 선배님 알면 진짜 가서 뭐 물어봐야 되지라는 걸 엄청 많이 상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솔로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인지 뭔지 알아요. 아시죠? 왜냐면 다 같이 하던 거를 네. 혼자 해야 되는 건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너무 잘 알죠. 게스트로 했던 게 대때 그냥 잠깐 갔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멤버가 없으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맞아요. 토할 것 같은 거야. 맞아요. 그렇게 무대를 많이 했는데. 그죠? 제가 슈가 씨한테 어떤 조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워낙 진짜 잘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 무슨 조언을 내가 해줄 수 있지? 근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솔로 활동이라든지 음악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저는 팀에 도움이 돼야 된다. 무조건 팀이 먼저고 멤버들이 우선시 돼야 되고 팀에 누가 되는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나와서 혼자 어렵고 좀 힘들기 때문에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했던 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난 다시 또 팀으로서 내가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지금처럼 팀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팀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가면 그것만큼 더 무서운 능력이나 무적의 힘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팀일 때가 가장 멋있죠, 사실. 그죠? 네. 네. 저는 우리 팀 너무 좋아하거든요.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네. 팬으로서도 방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형제지만 이제 이번 6월이었나? 6월 13일 날 술 먹는 뭐가 나갔는데 무슨 팀이 해체니 뭐니 막 중단이니 뭐 해가지고 그냥 이제 잠깐 좀 쉬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쉬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막 할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상황 자체가. 왜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쉬라고 하지? 아직 네. 우리는 할 게 많은데. 현역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좀 솔직히 좀 찾아뵙고 싶긴 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사실 지민이랑 한번 저희 집에 초대하려고 그랬거든요. 같이 와서 지민이가 김치찌개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 끓여주려고. 거의 의형제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 아는 형이 나한테 김치찌개를 끓여준다? 상상이 안 되는데? 같이 그때 한번 와서. 네, 초대만 해주시면 어릴 적에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뮤지션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무대 철거되는 거 보면 막 되게 공허하고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사실 막 공허함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괴리감은 좀 느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으로서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인정을 받거나 판단을 받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 모습과는 별개로 이제 사실 집에 돌아오면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괴리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어렸을 때 이제 20살 초반에는 대중들의 어떤 관심과 이런 사랑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받아야 하지? 라는 좀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게 멤버들이 됐고 또 주변에 같이 스태프분들이 됐든지 간에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거 진짜 중요하죠. 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해줄 사람이.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사실 싫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하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많으면 좋죠. 왜냐면 어느 순간 다 우쭈쭈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아질수록 내가 하는 모든 거를 그냥 다 오케이 하고 네가 하는 거 다 그때가 제일 경계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런 주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맞아요. 본인한테 그게 굉장히 독이 되는. 맞아, 독이죠, 진짜. 그래가지고 요즘 좀 전반적으로 멘탈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도 나 너무 기쁘고. 네. 아니, 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진짜 네. 이 상황이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약간 좀 취한 것 같아요. 술 안 먹었는데. 근데 한동안 노출을 안 하셨었잖아요. 이제 한동안 네. 좀. 네. 일상을 어떻게 보내셨을지도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막 제 자신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죠? 네. 사실은
집에 대부분 집에서의 생활들을 주로 하고 남산 저 남산. 네, 남산 둘레길 자주 가서 걷고 그런 정도의 소소한 일상. 네, 소소한 일상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요즘 남준이랑 전시회를 다닌다고요? 남준이는 도대체 미술로 넘어갈 건가? 전시회를 아니 남준 씨는 사실 정말 많이 얘기 들었어요. 한번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 어떠냐. 그래서 저도 너무 좋다 좋다는데 우리나라에서 프리즈 할 때 네, 프리즈. 그때 정말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저도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한번 우리 같이 만나서 밥 먹어요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 이후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계속 연락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으면서 나보다 더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너무 통하는 것도 많고 글 쓰시는 거를 좋아하신다고요? 성향이 좀 워낙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은 성향이라 하루에 이제 일과를 마칠 때 꼭 길게는 이제 몇 줄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문장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한 단어가 될 때도 있고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적어 놓는 습관을 좀 들였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 이제 가사로도 많이 그렇죠. 네, 나오게 되고 비슷한 공통점이 있네요. 저는 꼭 펜으로 써요. 그러니까 네. 노란색 노트에 가사 쓸 때도 항상 그거 맞아요. 써요. 근데 그 감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못 쓰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뭘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저도 이제 집에서 본격적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 정리하고 할 때 쓰려고 네. 그 타자기를 하나 샀어요. 하자기요? 그 아날로그 감성의 칙 예, 하는 칙. 그거는 지울 수가 없지 않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최근에 타자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약간 이거 너무 재밌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타자기는 지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봤을 때 웃기고 막 너무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산이 되죠. 네. 나중에는. 선배님 작업실이 그러면 회사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사실 작업실을 여태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작업실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슈아 씨는 직접 비트를 만들고 트랙을 네. 만들기 때문에 작업실이 무조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송라이팅하고 이제 가사를 쓰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작업은 내가 작업실에 가서 가사 써야지 멜로디 만들어야지 하고서는 했을 때 잘 안 나오죠, 그죠? 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은 저랑 남준이랑 호석이는 작업실이 셋 다 완전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또 그렇겠다. 왜냐면 또 작업실 보면 작업실을 꾸민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어때요? 느낌이? 남준이는 박물관이고요. 봤어요. 그 최근에 앨범 나오면서 채널 그거 완전 박물관이에요. 남준이가 박물관이고 호비는 미국 녹음실 아시죠? 네.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빨간색으로 했어요. 빨간색으로. 뭔지 알아요. 저는 완전 작곡가. 딱 스피커 세대. 음악만 네. 집중할 수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는 저는 제 옷방에 네.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제 책상. 옷방의 책상. 그게 집중이 잘 돼요. 희한해요. 어떤 방을 따로 만들면 네.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워. 바이브가 안 네, 나오죠. 옷방에서 주는 저의 그 희한한 편안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실 먼지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쓰고 가사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특히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밤에 자주 뛰거든요. 네. 이태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뛰었다가 남산 찍고 오는데 사실 뛰면서 정리 많이 해요. 뛰면서 맞아, 그런 거 있죠. 운동하면서 정리하고. 운동하면서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잠 들기 바로 전에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멜로디 방언처럼 나올 때들이 있죠. 예. 떠오르거나 정리가 안 됐던 문장들이 막 정리가 되거나 똑같구나. 그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뮤지션 중에 한 명이구나라는 게 지금 다시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내 노래가 막 전국에서 들리고 이러면 그 현실감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독하게도 우리 팀은 좀 현실 감각을 좀 많이 지키려고 우리들끼리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내 거 아니고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인데 잘 평범하게 중심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되게 놀란 포인트가 그거예요. 사실은 지민이도 만나봤고 RM도 만나봤고 지금 슈가도 만나본데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은 지금 가진 위치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음악 그냥 잘해야 되고 그게 사실 전부 그렇죠. 그런 걸 사실 어느 순간부터 잊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최대한 평범하게 살려고 하고 네, 맞아요. 소소한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것만큼 제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하고 제일 사실
진짜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음악을 이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좋지만 사실 이들의 삶까지는 들여다볼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 그냥 인간 하나의 동년배로 돌아왔을 때 네. 잘 메이크업하지 못했을 때 불러오는 많은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을 네. 저는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무언가를 잃지 않아야 되고 부족함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인간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세요? 괜찮나요?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음악 이야기 더 하고 싶다. 근데 진짜 그 음악 이야기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또 결이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맞아요. 형님이랑은 어때요? 좀 결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저도 해요. 아니 저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부분 나도 많이 생각했었는데. 아니 사실 저도 꼭 한번 프로듀싱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연락을 드릴까 말까 했었거든요. 전 실제적으로 슈가 씨가 작업한 곡들 다 들어보고 네. 너무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특히 솔로곡 대치타도 진짜 너무 잘 들었고. 하나 아세요? 저도 너무 팬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언제 진짜 기회만 주시면 아유.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 네, 언제든지 자, 저 이제 취지타의 시그니처 네.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가보고 싶은 날이 있다면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저는 사실 과거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 해서 뭔가를 이렇게 고칠 수 있다 해도 그게 과연 나한테 무슨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 같고 가까운 미래로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언제로 가고 2023년 4월에서 5월 정도로 꼭 그날 그때인 이유가 있나요? 제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계획대로라면 이제 준비한 앨범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세상에 그동안 제가 준비한 곡들이 나오게 되고 아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진짜.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무엇보다도 앨범을 내고 난 뒤에 팬 여러분들을 저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럼 공연 또 계획을 하시나요? 네 앨범 낸 이후에는 공연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선배님한테 물론 너무 많은 걸 이루셨지만 꿈이 있으세요? 이거 진짜 모든 사람한테 하는 네. 질문입니다. 예전에 진짜 꿈이 뭐냐고 질문을 받으면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게 정말 거창하게 정말 세계적인 무대에 서고 싶고 상징적인 어떤 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고 지금에 와서 저한테 이제 꿈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저와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제 가족들, 제 와이프 그리고 제 아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책임감 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그런 것들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 맺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고 있는 한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한번 멤버들하고 무대에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꿈을 또 생각하게 되네요. 그때 저도 꼭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역사, 음악 역사에서 빅뱅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유산들이 너무 많아요. 후배들이 잘 달려가고 있는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진짜 평생 무대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은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정말 디너쇼까지 따라갈 겁니다. 멀어지지 마 tomorrow. 너무 멀어지지 마. 이 시간이 아쉽네요. 아니 뭐 이제 형님 하면서 제가 맨날 찾아뵙고 진짜 연예인한테 사인 받는 느낌이다 진짜. 아무튼 이거는 제가 이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정말 선배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No, you got that
대기실 들어갈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약간 왜 우리를 예. 그렇게 약간 무섭고 왜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진짜 안 무서운데. 그러니까 근데 약간 뭔가 약간 보스 만나러 가는 느낌이었어.